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던 분들이 거래할 만한 가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누가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동탄 신도시를 짓는 대신에 뭐 그전에 먼저 하남 교산 신도시나 혹은 위례 신도시를 먼저 지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는 퇴근 후에는 황량한 도시가 돼요. 1시간씩 더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사회적인 엄청난 거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수서 동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이제 버스로 평균 90분 걸렸던 수서 동탄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GTX 시대를 열고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 AC 노선이 평택역을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업을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하여 2028년 본선 개통 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GTX-D Y자 노선이 구축되면 인천과 서울 도심 사이를 30분 이내에 연결할 것이 예상되고 일단 경기도 동탄은 GTX 훈풍이 도시 전체에 불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동탄역 주변의 중심 상권 중 한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 32층 기준으로 지금 109제곱미터 평형이 최근 22억 원에 실거래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 3월 이미 16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돼 화제가 됐는데 이걸 무려 6억 원이나 뛰어넘으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동탄은 GTX 급행열차를 타고 집값이 분당이나 판교를 뛰어넘게 되는 것일까? 그 거래됐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역사와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고층이기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던 분들이 거래할 만한 가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동탄 전체에 다 영향을 주기에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GTX 자체를 뭐 개통 전에 그렇게 호재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GTX 호재가 발표가 됐을 때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정도 했던 데가 갑자기 뭐 일주일 새에 17억까지 뜬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년 전 KTX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흥분했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중 하나가 빨대 효과. 모든 교통망이 서울로 집중될수록 지방 인구를 더 빠르게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KTX가 개통되면서 이미 빨대 효과가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넘어서면서 이미 입증이 되었죠. 구매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 또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수도권이나 서울 대도시권이 조금 더 가져오는 그런 식의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KTX가 지나고 보니 지방 소멸의 급행열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가 과거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KTX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뭐 경주 이런 지역들은 자체적인 그 환경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 근처에 가면은 사실 유동인구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이나 세종 같은 도시들은 KTX 개통 때문에 과연 도시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좀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조금 유입될 수 있게. 2,500만이 넘게 사는 수도권과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지방 도시를 연결할 경우 인구 이동의 흐름은 일방적일 거란 우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5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교육이나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서울과 좀 비슷하게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족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지역개발 정책, 또 분권 정책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GTX 생겼다고 그 비싼 또 그 노선료를 내고 뭐 지방까지 갈 일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상권이 더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 밤이 되면 KTX를 타고 직장인 대부분이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일명 배드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이 GTX 같은 신규 노선의 개발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지 않으면 GTX 효과는 극대화될 수 없습니다. 낙수 효과는 없다. 뭐 이런 것이 입증이 된 셈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교통체계가 개편되고 그러면 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낙수 효과도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지방으로 무작정 계속 광역철도 노선을 확장하는 걸 견제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도시의 개발 순서가 잘못되면서 오히려 수도권이 팽창하고 교통난은 심화됐다는 주장. 멀리 동탄 신도시를 짓는 대신에 뭐 그전에 먼저 하남 교산 신도시나 혹은 위례 신도시를 먼저 지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GTX를 거기까지 끌어내서 연결시킬 필요성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익 공간들, 그린벨트에 있는 뭐 김포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 사익 공간들 혹은 뭐 저쪽 그 일산 신도시와 상암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익 공간들, 뭐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먼저 개발됐더라면 더 좋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괜히 중심부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엄한 농지나 산지를 건드려서 외곽에다가 역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뭐 50층, 60층짜리 고밀의 아파트를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의 낭비. 1시간에 대한 통근 시간의 경제적인 가치가 평균적으로 연 1,200만 원이라고 나오니까 그럼 뭐 수많은 그런 출퇴근 인구들이 1시간씩 더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 의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하철이 1km 건설비가 한 1,500 들고 1,500억. 대심도 지하철 GTX는 1km에 2,0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설비를 들여서 지하철을 또는 GTX를 건설해도 그만큼을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서울과 가까운 곳부터 최대한 택지를 밀도 있게 개발해 오히려 수도권 경계가 쉽게 팽창하는 걸 막았으면 어땠을까?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도시 중심부나 혹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어있는 사익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채우는 그런 변화가 인구 축소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권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를 효율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죠. 이제 보다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을 심도 있게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기,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도시 계획을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보입니다. 분당이나 일산만 해도 역 주변에 업무 시설이 우선 배치됐는데 언제부터인지 신도시의 주요 역 주변은 업무 시설이 아닌 아파트부터 짓고 보더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세권은 에브리바디 좋아해요. 집도 좋고 병원에도 좋고 아파트줘도 좋고 백화점을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들어가서 작동하게. 그래야 왜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고 모두에게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지금 당장 현실로 보면 나 여기다 아파트 줘가지고 나 돈 벌래.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다 각자 도생을 하면 서울역과 원주역 주변을 비교해봤더니 서울역은 주변에 교통망을 활용한 업무 공간이 배치된 데 비해 원주역은 그 공간을 일자리 없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GTX 노선 예정지 중 하나인 서원주역 주변.
역만 덩그랗게 놓여 있고 주변엔 이렇다 할 문화나 업무 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지금 상권이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여기 원래 서원주 역세권을 개발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컨벤션 뭐 그런 센터 이런 것도 짓고 원래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컨벤션 산업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빛이 안 나오는 거죠. 기업 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서 그 주거 여건이, 정주 여건이 확보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퇴근 후에는 황량한 도시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혁신 도시는 퇴근 후에는 황량한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자족적 기능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GTX 사업이 역 주변에 아파트나 빙 둘러짓고 건설사 배만 불리는 기회로 작용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90km 떨어진 양쪽에 거대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딱 갖다 놓으면 이 아파트 사는 사람 출퇴근을 하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이게 동탄 그림하고 다른 걸 보시면 예를 들어 동탄이다. 동탄역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 색깔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상업, 업무, 공업이 있어요.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도시계획 상실기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이제 근처에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가 이제 잘 팔린다. 이제 그런 논리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배두타운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 비싼 국가 재정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게 어떤 도시 전역의 혜택을 가기보다는 그 몇몇 사람들의 혜택에 국한되는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현상들이 지금 도시계획 상실기를 맞으면서 한 10여 년 그 이상 이제 좀 지나오고 있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이제 생기는 것도 좋지만 주택 외의 정책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지역 자체적인 지자체에서 그 도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어느 누구만의 혜택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이제 편의성을 누리고 또 도시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방도시와 수도권에 갈수록 벌어지는 교통환경 격차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광주 송정역에 KTX나 SRT 내려서 광주 원도심의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뭘까요? 이게 셔틀 기차예요. 광주 송정역에서 기차 한 시간에 한 대꼴인데 기차를 타면 극락강역까지 8분, 광주역까지 7분, 도합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철도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어쩌면 도로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 광주 셔틀 기차가 아마 올해 없어질 거예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지방은 갈수록 기차와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다음 편에서는 대중교통이 무너지면서 인구 소멸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이제 이 영서권,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 영서권 지역은 빨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가장 취약점은 이동이에요.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돼요. GTX 개통의 수혜가 어떻게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